좋은 날입니다. 줍줍 창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계속 날짜,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다는 거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뭐 맞니 틀리니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시간성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타이밍이 지나가면은 맞는 말도 틀린 말이 되고 또 틀린 말도 맞는 말이 된다. 이런 거죠. 어제 오늘 저한테 주의사항 PDF를 받아볼 수 있냐 이런 쪽지가 막 오길래 이분들이 어디서 무슨 글을 보고 나한테 쪽지를 요청하신 거지? 처음에는 못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찾아보니 제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그 글에 제가 답글로 이런 말씀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댓글을 보고 아마 이제 또 다른 분들께서도 저도 주세요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안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 이 쪽지 받고 그 이메일 주소 받아서 드리는 것도 일이에요. 그것도 일이라서 과거에 제가 아프리카 사장이다에 썼던 글들은 싹 모아서 저희 카페에 올려놨어요. 이게 컨센터블이라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이 저희 카페가. 이게 원래 과거에는 저희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던 공간인데 여기에 그냥 올린 거예요. 일단 저한테 이제 쪽지 주지 마시고 여기에서 스스로 찾아가시라고. 그리고 영상으로 설명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올렸어요. 가입도 안 해도 되고 여기다 올려놨으니까 받아가셔라. 이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모아보기. 이 G 파일로 받아가시면은 제가 과거에 아프리카 사장이다에 글을 올렸던 것들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인수창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것만 따로 지금 떼서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일단 한 5가지 정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추후에 좀 더 질문들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제 본인이 인수창업을 할 때 이 목적이 내가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거냐.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규모를 키울 생각으로 확장할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전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가 스터디 카페 한 2-3개 돌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난 다 모르겠고 나 본업도 있고 그냥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추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얻고 싶다, 그래서 난 인수창업 알아본다. 이렇게 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였죠.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열심히 키웠었고 지금은 약간 부업 느낌이 됐죠. 저는 지금 직원분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그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지 제가 직접 사실 안 해요. CS도 안 하고 공간관리도 안 하고 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최소 몇 년이라고 해야 돼. 이 정리하기 시작한 뒤로도 약간 부업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최소 한 1-2년 됐습니다. 지금 가게를 줄이면서도 신경 안 쓴지. 그전에는 이제 가게를 계속 늘릴 때는 그때는 완전 이제 사업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 채용, 교육,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제 본업이었던 거고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여기에 속하실 겁니다. 지금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특히 신규 창업으로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은퇴 자금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자금으로 거기에 대출까지 얹어서 본인이 이제 내 가게 하나 자영업으로 이제 접근하신 걸 텐데, 그래서 목적부터 분명히 해야 된다. 본인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사업을 하면은 이건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막 투자도 받고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영업인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진짜 큰 기대 안 하고 부업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서부터 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의 전략이든 뭐든 다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갈리기 나름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셔라.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드릴 수 있는 얘기도 다르고 전략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조사 방법은 제가 앞전 영상에서 한번 가볍게 보여드렸죠. 최소한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온라인 조사도 하지 않고 준비가 이게 온오프로 다 해야 된다.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내가 매입할 수 있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로 과열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타이밍을 노리고 있어야 돼요. 매물을 그렇다고 뭐 다른 사업자분들 막 망해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이 그냥 내가 신규로 창업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신규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인수해서 하는 게 서로 좋지 않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울 점 있으면은 다른 사업, 그 동네에서 예를 들어 10개 업체가 있어. 그 중에서 잘 되는 업체 있고 안 되는 업체 있으면은 잘 되는 업체는 뭐가 달라서 잘 되는지, 안 되는 업체는 왜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조사보다는 공부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공부가 안 되면은 인수창업 하면 안 돼요. 애초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어차피 완벽하게 100점 만점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좀 자신감 붙어 있는데 타이밍이 잡혔어.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타이밍이 안 잡히면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인수를 할 타이밍이 왔어. 어느 정도 다른 곳들이 왜 망하는지 이제 알겠어. 그러면은 사실 그 스터디 카페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의 상실이에요. 전의 상실.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투자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뭐 청소하고 있고 뭐 고객들 막 1,000원, 2,000원 때문에 학생들하고 싸우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야, 나는 한 달에 500만원, 1000만원 그냥 앉아있으면 따박따박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그냥 안 하게 된다고요. 제가 제 가게 정리하는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한 달에 500씩 순이익이 남던 매장들이 한 달에 150이 남는다? 150이 큰 돈이잖아요.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안 하게 돼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였다면은 사실 당연히 했겠죠. 또 끌고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멀리 살다 보니까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사실 공부, 전략, 그래서 내가 어떤 타겟을 주로 잡고 갈 거냐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다면 거리예요. 거리. 전략이라 할 게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 부업으로 하든 사업으로 하든 전업으로 하든 뭐 사업을 하면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도 더 썼으니까 법인의 임원도 있고 과장급들도 있고 대리급, 사원급 이렇게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굉장히 멀리 살면서도 지점을 여러 개를 관리가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본인이 자영업인데 멀리 살면서 그걸 관리한다? 이거 잘 안 돼요. 안 가게 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분 이내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로 이동하든 자전거로 이동하든 걸어서 이동하든 어찌됐건 15분 이내에 있어야 실제로 잘 관리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타겟을 잡아야 되는데 본인이 학생 타겟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성인 타겟으로 할 거냐 되게 중요해요. 저에게 어떤 분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관리형 독서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저는 관리형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성인 대상으로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쪽으로 잘 못해요. 그래서 그쪽 시장이 좋다 나쁘다 판단도 못해요. 그쪽 시장은 이미 학원을 운영하시던 분들 혹은 이렇게 학생을 막 케어하는 걸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시장이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3 이상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본인이 뭘 대상으로,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정해야 돼요. 학생 대상으로 하면은 시험 기간에 잘 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이 커요. 물론 작아지고 있긴 하죠. 근데 성인 대상으로 하면은 이 비수기가 적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막 극성수기에도 학생들이 막 몰려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운영이 좀 편하죠. 이런 장단점이 다 있어서 타겟도 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세부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세부 전략은 너무 디테일하니까 패스하고, 그다음 자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대출 끼지 마세요. 대출 껴서 할 것 같으면은 글쎄요, 전 대출 끼고 지금 사업하는 때가 맞냐, 이런 고금리 시대 지금 같은 시기에 대출을 무리하게 껴서 창업을 한다? 그거는 제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무모하죠. 제가 남에게 무모하다고 하기에는 저도 무모하게 사업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었고 그래도 그때는 저금리 기조가 명확하게 잡혀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전 지금 같은 경우 확장 안 합니다. 저 직원 싹 정리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가게도 싹 정리했죠. 최소화한 거예요. 왜 최소화했냐? 다음 타이밍을 잡으려고, 공부하려고, 시간을 벌려고 한 겁니다. 대출 없애야 됩니다. 추가 대출 일으키면서 무리하게 이거 돈 될 것 같다고 인수창업 뛰어든다? 그거는 저는 말려요. 뭐 제가 인수창업 괜찮다고 해서 뛰어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대출 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버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잡기 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어떻게든 해서 좀 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임대인에게 월세 보증금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인수창업이라는 게 이미 너무 잘 돼서 잘 되고 있는 거를 넘겨받는 것이 보통은 인수창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수창업은 인수창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줍줍창업이라고 하죠. 남들이 버리는 걸 잡자는 거예요. 버리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요. 돈이 되고 있어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흔하게 쓰는 거짓말이 그거죠. 이사 갑니다. 이사 갈 예정이다. 이민 갈 예정이다. 누가 아프다.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실일 수 있거든요. 그게 진실이라면은 정말 좋은 물건도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잘 못 믿게 되는 거고, 어찌됐건 줍줍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뭡니까? 기존 운영자가 어찌됐건 정상적으로 영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를 제대로 못 받거나 불안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지금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이걸 인수할까 고민을 하는데 혹시 임대료 협상해줄 수 있냐, 낮추진 못하더라도 유지는 해달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진짜 임차 입장에서는 좀 속타는 일인데, 금리가 올랐다고 상가 주인들, 임대인들은 또 월세도 올리거든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다른 사람 온다면 옳다구나, 지금이라도 월세를 올려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월세 상한 그 인상 상한선에 규제를 피해서 일단 올릴 만큼 최대한 올려놔야 그래야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협상해야 됩니다. 협상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올리진 못하게 방어라도 해야 돼요. 실제로 거의 이제 손바꿈 일어날 때 올리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보증금이고 월세고 다 낮출 수 있으면 낮춰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들 보면은 2호점, 4호점 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로 창업했죠. 근데 이것도 줍줍 창업이에요. 왜냐? 1년 이상, 2년 공실나던 곳을 월세 협상을 엄청 세게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단적으로 월 200만원 받던 곳을, 그러니까 보증금 2천에 월 200이었던 곳을, 대강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증금 2천에 월 200이었던 곳에 제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금 500에 월 70만원으로 주시면은 일단 바로 들어가고 당장 계약하고, 500에 70 싫다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 임대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500에 70은 너무 박하다, 1000에 70으로 안 되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른 상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밀고 땡기기 해서 700에 70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대신에 저도 조건을 달죠. 1년 뒤에 제가 장사 잘 되면은 재계약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하자,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한 거예요. 어차피 얘네가 시설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1년 뒤에 나간다고 하진 않지 않겠냐, 그럼 1년 뒤에 올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1년 뒤에 1000에 100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협상이 어떻게 가능하냐, 네, 이렇게 보면은 협상이 원래 2000에 200짜리예요 근데 이거를 500에 70에 줘라, 500에 50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이 나빠서 아이 마라, 꺼져,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이 한 2년 동안 공시를 맛봤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밀고 땡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1000에 50 혹은 1000에 70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러면 우리 700에 70 정도로 하고, 대신에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또 너무 오래 가면은 본인이 받던 거랑 대비했을 때 너무 적어지니까 1년 뒤에 바꿉시다. 그래서 실제로 1000에 100으로 재계약을 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씩 올라가게끔 계약을 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인수하기 전에는 그런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인수하고 임대차 계약한 이후에는 협상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인수의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자영업 임대차 계약치 주의사항이죠. 나중에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따로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라.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마셔라. 대출 끼지 마셔라. 이런 거고. 최악의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정말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이런 거예요. 권리금은 나중에 받고 나오면 되니까 올 수 있다. 나중에 받고 나올 수 있다. 권리금을 받고 나올 수 있는 돈, 마치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억, 5억 막 이렇게 주고 들어가요. 그래놓고 나중에 본인은 권리금 못 받고 오히려 마이너스 원상복구 하고 나오는, 이런 경우가 이제 사실 되게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거는 스터디 카페 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영업 시장에 있어요. 모든 자영업. 단적으로 종로에, 명동에 사업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수십억 손해 보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이 들어갈 때는 권리금 다 주고 들어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완전 박살났잖아요. 그럼 무슨 권리금을 받아요? 원상복구도 하고 나오고.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건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내가 원상복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면은 권리금을 후하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권리금 후하게 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권리금을 5천 이상으로는 제가 절대 주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원상복구까지 저는 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정리를 할 때 가게들 막 부지런히 정리했잖아요. 지금도 원상복구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따가 CCTV 보여드릴게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나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리하는 가게 하나도 권리금 2천에 올랐었어요. 그 아프니까 사장이나 카페에도 올렸었어요. 2천에도 올려보고 1,500에도 올려보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냥 원상복구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그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제 앞전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본인 목적이 무엇이냐, 공부는 충분히 하고 있냐, 공부가 되어 있냐,
창업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시험을 이제 도전하는 건데 이 도전할 때 본인이 공부가 안 됐으면 도전하면 안 되죠. 시험 공부도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걸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던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스터디 카페 무조건 망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신규도 하지 마세요. 인수도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럼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는. 본인이 공부가 돼 있으면은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돈 막 버리면서 나올 때 그때 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있으면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튼 전략, 제 과거의 전략들, 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돈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본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에 해당하는 전략이 또 그래서 그 시의 적절한가 이걸 항상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지역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전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아무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장님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가설. 그 가설을 검증해보는 게 사업이고. 얘기가 길어지죠. 그리고 아무튼 자금 절대로 대충 끼지 마시고 뭐 어머니 돈, 뭐 가족 돈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영원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 위탁 경영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영상 한번 찍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최악의 경우 내가 털고 나와야 될 수도 있다. 물론 최상의 경우는 본인이 예를 들어 천에 잡아서 천에 가게를 잡아요. 그래서 살려. 그래서 본인이 뭐 이렇게 표현하겠네요. 천에 잡아서 천을 더 넣어. 천에 인수해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천을 투자를 해. 그래서 운영을 해. 성공. 그래서 얼마에 팔아? 1억에 팔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나쁘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또 생각을 안 해요. 이거를 살려놓고 정상적으로 살려놓고 잘 돌아가게 해서 한 달에 뭐 500만원 700만원 안정적으로 나오게 해서 1억 받고 나오는 거 그 사람 능력이에요. 왜냐? 그 전 주인이 2억 3억 들여서 오픈해서 망하고 나간 것을 뭐 2, 3억 들여서 오픈했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거를 본인이 1000만원에 인수한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이 공부가 되어 있었다는 거고 전략이 있었다는 거고 자금도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인수 자금이 1000만원이지 보증금은 5천만원이야. 그럼 6천만원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본인이 베팅을 한 거예요. 베팅을 해서 거기에 또 추가 1000만원을 투자하고 심지어 원상복구 리스크까지 떠안으면서 그 베팅을 해서 살렸어.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걸 안정적으로 돌려놓고 정상적으로 인계한다? 좋은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 본인이 스스로 운영할 능력도 없으신 분들이 2, 3억에 오픈할 것을 1억에 오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양아치처럼 그냥 샀다가 그냥 아무 전략도 없이 그냥 막 진짜 무책임하게 장사하다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께 눈탱이 치고 팔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싫어하는 거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본인 실력으로 베팅도 하고 리스크도 본인이 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은 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튼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1억까지는 안 되고 뭐 한 3천 본인이 잘 벌다가 나중에 타이밍이 이제 난 운영 못하겠다 해서 뭐 3천 해서 5천에만 팔 수 있어도 사실 훌륭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원상복구 리스크를 져야 되는 거니까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실력이에요. 결국 실력대로 가는 겁니다. 결국 돈은 실력대로 그런 말씀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공부죠, 공부. 사실 지금 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또 찍는 거 저도 공부가 돼요. 저도 제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이게 평상시에 메타인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질문들이 들어오고 반응들을 보다 보면은 아 이건 내가 잘하는 부분이었구나, 아 이건 내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공부가 됩니다. 그게 교학성장하는 거예요. 교학성장. 사실 좀 공부해서 열심히 본인만의 전략으로 그 상권 내에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니까 그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셔라. 그럼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추출 창업시 주의사항 5가지를 하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다 했죠. 지금 원상복구 또 진행되는 점포가 하나 있다고.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이에요. 잠깐만 CCTV가 여기 있다. 제가 이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CCTV도 잘 안 보죠. 이건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는 CCTV도 자주 보고 하는데 제가 운영을 이제 위임을 해놨잖아요. 전 직원들에게. 그래서 직원분들이 CCTV 보지 제가 CCTV 볼 일이 없어요. CCTV를 많이 보는 것 자체가 좋지가 않죠. CCTV 볼 일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쭉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냐. 원상복구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사를 가볍게 하는 겁니다. 개방형으로 하는 거고 목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목공이 다 그대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목공을 최소화하면 되는데 지금 보자. 점심시간이라 지금 뭐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없죠. 이거 오늘 내일 중 다 뺄 거거든요. 다 빼는데 원상복구 리스크를 해짜는 방법, 이것도 제가 만약에 타이밍을 제가 좀 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었다면 그냥 더 쓸 거예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1시간 걸려있는 곳에 이거 그냥 애물단지처럼 있는 거 정리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것도 권리금 뭐 1,500, 2,000이라도 좀 받으면 좋겠다 하고 있었는데 못 받고 나왔죠. 그냥 못 받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었어요. 오늘 아까 아침에 일을 시작했으니까 새벽 한 6시에 볼게요. 6시에 복사기 있고 복대 불 꺼져 있고 사물함 있고 이렇게 홀 공간 있죠. 여기가 원래 저희 사무실이에요. 제 일산 지사인데 싹 정리가 됩니다. 여기가 대표실이었고 여기가 이제 고객센터였어요. 그러다가 고객센터를 서울로 옮기면서 여기를 이렇게 에이블 공간이라고 타이핑 가능한 곳 바꿔드렸었고, 네, 에이블 공간 같은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다이닝 공간이라고 식사하는 공간 널찍하죠. 왜냐면 직원들도 써야 되고 고객분들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고요. 네, 이것저것 있죠. 그리고 여기가 대표실이었는데 대표실이 이제 창고가 된 거예요. 작년에 가게를 부지런히 정리하면서 여기를 완전히 창고화했죠. 창고화해서 네, 이렇게 이것저것 있죠. 그리고 이거 창고 2. 여기는 이제 공간 담당, 공간팀, 팀장과 매니저가 쓰는, 여기가 원래 창고 겸 사무실이었는데 이 창고 공간이 이제 부족해서 그게 넘겼고요. 볼까요? 시간을 좀 생겨서 몇 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네, 이제 시작했네요. 여기 막 이삿짐 박스 있죠. 오전 8시만 봐도 박스 풀고. 그러니까 원상복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조립식이고 의자도 심플하게 돼 있어서 팔 수 있는 건 팔고, 이거는 지금 팔린 거예요. 당근 같은 데도 팔리고, 새로 인수하실 분들도 사무실로 쓰는데 이런 책상 의자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팔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도 그냥 업체에다가 통으로 맡기는 경우 진짜 500만원, 1000만원 그냥 깨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알바생들 같이 움직여서 굉장히 저렴하게 정리를 합니다. 실제로 2호점도 원상복구했었거든요. 그래서 2호점 원상복구 할 때도 견적을 했을 땐 500만원 나왔는데 저희 실제로 50만원 들여서 다 정리했습니다. 직원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이제 알바 하시는 분들 오셨죠? 뭐 사물함에 짐 안 빼간 분들 거 짐 빼고 있고, 네, 뭐 창고 정리하고 있고. 오늘 얘기예요. 7월 13일 오전 9시. 이거 왜 보여드리냐? 현재 시점에서 지금 뭐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거야. 네, 사물함에 있는 짐들 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고, 의자는 한 곳에 모아놨고, 이 책상들은 다 분해해서 서울로 옮길 겁니다. 서울로 옮겨서 쌓아놓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괜찮은 물건 있을 때 잡을 때 이 책상들 활용하면 되니까. 이게 목공을 해놓으면은 다 부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립식으로 하면은 다 분해해서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 여기 부품 이렇게 모아놨죠. 열심히 콘센트 다 제거했고. 아직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첫 차가 뜬다고 하는데 아직 짐 빼려면 멀었네요. 네, 좀 빠진 거 보이시죠? 여기 창고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서 렉을 지금 저희 임시 창고로 옮겨서 이제 다 쟁여놓을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보여드린 거는 원상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크게 까먹으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큰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다음에 따로 빼서 임대차 계약과 원상복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